일단 그러면은 포토샵을 열어볼게요.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실전 포토샵 예제는 요거 자연 한 스푼 네이처를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열렸죠? 자, 파일을 여셨다면요. 여기다가 글자를 적어 볼 거예요. 그래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 글자를 적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그 부분에 커서가 생기면서 타임 레이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위쪽에서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글씨체는 좀 두꺼운 글씨체로 골라주세요. 지금은 그냥 두꺼운 글씨체 서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가 지금 저는 26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화면에선 이 커서 크기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적을 거면 여기서 포인트를 더 큰 값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고 싶은 정도의 크기를 설정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로 해주시고요. 색깔은 그냥 흰색으로 적을게요. 여기서는 꼭 흰색으로 적어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잘 보이라고 흰색을 골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씨를 적어 볼게요. 자, 글씨를 적었는데요. 아까 요거 보셨어요? 자자를 적고 제가 연자를 이렇게 적으려고 연자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한자를 적으려고 히읗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폰트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바뀌어지는 것도 있을 건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연이라는 글자는 이 폰트에 있지만 연의 히읗 받침으로 들어가는 이 글자는 이 폰트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 폰트로 바뀌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쭉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컨트롤 엔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글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그냥 적으시고 나서 다시 글꼴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자, 연 이렇게 쳤어요. 그러고 칠 때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씩 누르면서 한자 적을 때마다 이렇게 누르면서 치시면은 물론 이 글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글씨를 다 적었을 때 적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 확인을 눌러도 되지만 매번 확인을 누르긴 불편하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글씨 한 개만 필요한 거라 하나는 지울게요. 지울 때는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은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제거가 될 거예요. 자, 자연한 스푼이라고 글씨 모두 적으셨어요? 그럼 네. 자, 그러면 이 자연한 스푼이라는 글자에다가 이번엔 효과를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줄 건데요. 자연한 스푼 밑에 그러니까 레이어 패널 하단에 하나 두 번째 보시면 FX라고 있어요. 이게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한번 눌러볼까요? 뭐 경사와 엠보스 획 내부 그림자 중에 일단은 첫 번째 있는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글씨에 바로 이렇게 엠보싱 효과가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잘 보이게 이쪽으로 좀 치워 놓을게요. 경사와 엠보스의 스타일과 기법, 깊이, 그리고 여기 크기 값들이 설정이 되는 게 보이는데요. 깊이를 조절해 보면 이런 식으로 깊이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크기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그림 요 엠보싱의 크기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부드럽게를 조절하면은 그 크기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음영 처리 각도는 그림자의 각도라 보시면 돼요. 입체 효과가 적용이 됐을 땐 어느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의 각도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런 걸 뜻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그림자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사와 엠보스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다면 스타일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외부 경사는 반대로 외부 쪽에 이제 경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판판하고 대신에 이렇게 튀어나온 글자 본 적 있으시죠? 요런 글자를 만들 땐 외부 경사. 어느 정도 튀어나왔는지, 가장자리 얼마나 좀 부드럽게 할 건지, 깊이를 얼마나 줄 건지 이런 값들을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타일에서 엠보스가 있고 그 다음 쿠션 엠보스가 있는데, 쿠션 엠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경우도 약간 엠보싱 효과이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쿠션으로 우리가 어떤 박음질 같은 걸 하면은 그 부분이 쏙 들어가고 그 부분과 안쪽 부분은 좀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양을 내주는 건 쿠션 엠보스 효과라고 해요. 자, 그냥 한 번씩 적용해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만 좀 살펴보시고, 경사와 엠보스를 보시면 윤곽선과 텍스처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실 때는 여기 네모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체크하는 거예요. 윤곽선에서는 윤곽선의 모양, 그러니까 엠보싱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누를 일은 없어요. 자, 텍스처 여기도 눌러보시면은 요 안에 이제 어떤 패턴을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는 어떤 질감 효과를 내가 엠보싱에다가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텍스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텍스처도 많이 쓰진 않아요. 자, 경사와 엠보스 한 번씩 확인했고요. 일단은 옆에 여기 체크를 눌러서 지금은 해제해 놓을게요. 자, 경사와 엠보스. 경사 엠보스는 튀어나온 효과다, 즉 입체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을 눌러보시면 가장자리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획인데요. 글씨가 적혀 있을 때 단색으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그림의 색깔이 다채롭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획을 주시면은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죠. 자, 일단 기본 색상은 까만색이고 기본 크기는 3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를 조절을 해서 두껍게도 만들어 보시고 얇게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눌러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도 바꿔볼게요. 먼저 색상을 바꾸실 때는 색깔을 먼저 어느 색깔 계열로 바꿀 건지를 고르시고, 그런 다음에 색상을 찍으시면은 색깔을 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색깔을 막 설정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쁜 색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색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되게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 색깔을 가져오고 싶다 이럴 때는 색상 피커보다 좀 더 바깥쪽 그림 있는 대로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뀔 거예요. 이때 색깔을 찍어서 그 색깔을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색깔을 가져다가 넣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획에서는 거의 색상 정도를 많이 활용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칠 유형을 그레디언트로 해서 그라디언트로 테두리를 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칠 유형을 패턴으로 해서 어떤 패턴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가장자리에 효과를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은 근데 이런 패턴 같은 걸 넣는 경우는 좀 많지 않고요. 거의 색상에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뭐 어차피 많은 기능을 익히기보다도 색상에서 색깔 넣고 크기 조절하는 정도밖에 저도 크게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아마 활용하실 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일단 획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획을 또 풀어볼게요. 이 획을 풀을 때는 옆에 이 네모를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그림자를 클릭하시면 이제 내부 그림자는 뭐냐면 이 레이어 안에 그림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그림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 안쪽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느낌이냐면 글자가 마치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죠. 자, 요런 걸 만들 때 내부 그림자를 활용하곤 합니다. 자, 내부 그림자도 이해되셨다면 요 옆에 체크를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내부 그림자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밑에 드롭 섀도우예요. 내부 그림자는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라면 드롭 섀도우는 바깥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드롭 섀도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리나 각도, 불투명도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그림자의 어떤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나 크기 등을 이렇게 수정해서 그림자를 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 값을 낮춰서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불투명하게 연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투명하게. 그리고 여기가 그 그림자의 색상인데 색상을 바꾸면 그림자가 들어가는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넣는 것 또한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 내부 그림자랑 드롭 섀도우 설명드렸어요. 현재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근데 저거는 이쪽 행에 네, 이쪽 행에. 커서가 안 잡히네요. 여기가 혹시 아무 눌러도 자, 내부 광선을 눌러 보시면요. 효과가 현재 안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흰색보다 밝은 색은 없죠. 그래서 지금 내부 광선이 안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세팅 좀 할게요. 혼합 모드를 표준으로 잠깐 바꿔보시고요. 스크린은 뭐냐면 색깔이 겹칠 때 더 밝은 색깔을 나타내는 거라 스크린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혼합 모드를 표준으로 잠시 바꿔주시고 여기 색깔을 클릭하셔서 다른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든지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여기 안쪽에 내부에 이렇게 광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광선이라는 건 이렇게 안쪽에 빛 효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외부 광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통은 빛은요 안쪽으로만 빛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이 있을 때는 바깥쪽으로 새어나오는 빛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광선을 같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합 모드를 표준으로 해서 보시면 좀 더 진하게 보일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네온사인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 효과를 주실 때 내가 약간 이렇게 빛이 나오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네온사인이 켜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싶으실 때는 내부 광선과 외부 광선을 활용해서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이제 내부 광선과 외부 광선 둘 다 풀어볼게요. 세틴이라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세틴은 금속 광택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금속 광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세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잘 쓰진 않긴 한데 크기가 너무 크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약간 금속이 광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효과다라는 건데 실제 그런 느낌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세팅은 제가 그렇게 추가로 쓴 경우가 별로 없고요. 약간 글씨에 예를 들어 경사와 엠보스가 있을 때 금속 광택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제 보조적으로 세팅을 이용하거나 해서 느낌을 만드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팅은 사실 큰 역할은 안 하는 거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금속 광택 효과를 낸다.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이번엔 색상 오버레이. 이건 뭐냐면 어떤 색깔로 입히는 효과예요. 그래서 색상 오버레이를 누르면 여기서 설정한 색깔로 입혀집니다. 여기서 불투명도를 낮춰서 원래 예를 들어서 색깔과 함께 섞여지는 게 보이게 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약간 만약에 여기 어떤 그림이 있고 거기다 색상 오버레이를 준 후에 그 불투명도를 하면은 그 빛이 도는 어떤 필터 효과 같은 느낌이 나겠죠. 색상 오버레이는 간단히 말해서 색상을 입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볼 건데요. 그라디언트로 입히는 게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그라디언트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일단 그라디언트를 하나 골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에 그라디언트가 입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가끔 전단지 같은 데 보면 글씨에 그라디언트들이 들어간 그런 효과들을 보잖아요. 여기서 약간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색상을 만약에 이렇게 뭐 황색 계열을 놓고 중간에는 색깔을 조금 황색 계열에서 원래 색깔이 나오네. 그럼 여기서 좀 복사를 할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놓고 얘를 원래 색깔보다 좀 연하게 하거나 어느 부분은 좀 진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만들면요. 어떤 그런 광택 효과 같은 느낌을 좀 내주시는 게 가능해요. 지금 색깔을 설정을 조금 이쁘게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색상을 어쨌든 설정하고 각도를 조절하면요. 이렇게 이 안에 이제 금속 광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건 이제 값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율도 좀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경사와 엠보스를 주거나 여기서는 아마 내부 경사가 더 어울리겠죠? 아니면 뭐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주거나 했을 때요. 마치 여기 이제 금속으로 어떤 글씨가 쓰여진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가끔 활용을 하고요. 패턴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패턴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패턴이 있을 때 해당 패턴으로 입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놓고 획을 이렇게 준다면 이런 것도 느낌 괜찮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글씨를 좀 만들고 싶다 할 때 패턴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게 패턴 오버레이. 자, 외부 광선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고 드롭 섀도우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일 자주 쓰는 효과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획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자, 드롭 섀도우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쓰는 형식이라서 실제 나머지들은 그냥 거의 보조 역할로 활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는 이제 경사와 엠보스까지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경사와 엠보스랑 드롭 섀도우만 체크를 한 채 확인하고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효과가 지금 경사와 엠보스 그리고 드롭 섀도우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요 하얀색 글씨를 투명한 문자로 만들려면은 그때는 여기 레이어스 패널의 불투명도와 7 중에 7을 조절하시면 돼요. 일단 불투명도는 뭐냐면 투명도,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 그런 효과인데 여기는 값을 설정하면 이렇게 효과까지 같이 투명해져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밑에 7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안에 글자 색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조절했을 때는 여기 설정했던 효과는 그대로 있으면서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투명한 글씨를 만든다 라고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박아놓는 형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기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레이어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익히는 김에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일단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배우는 걸로 할게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기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흰색일 때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요. 검은색일 때는 가려지는 걸 마스크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의 경우도요. 마스크로 가린 부분은 얼굴에서 안 보이죠. 그럼 마스크로 가리지 않은 부분은 이제 얼굴에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마스크는요, 무엇인가를 가리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레이어의 일부분을 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가려진다라는 거는 까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가려지는 거고, 보이는 거는 흰색으로 그냥 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지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진 두 장을 합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 창을 하나 열게요. 사이즈는 900에 770 픽셀로 새 창을 열겠습니다. 폭은 900, 높이는 770.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그림 두 장을 가져올 건데요. 파일에 열기를 눌러서 L left라는 파일과
일단 요것만 가져올게요. L left를 열어오세요. 그 다음 요 L left를 이렇게 뜯어내서 이 사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L left 창은 닫을게요. 끌어서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서 열기. 이번엔 L right를 고르세요. 열기. 그 다음 다시 똑같아요. 아까처럼 light.jpg를 뜯어낸 다음에 이 안에 그림에서 이동 툴 상태로 끌어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light도 닫고요. 이렇게 그림을 배치해 주세요.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을 잘 붙여서 가져와서 지금 합성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선이 딱 라인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합성한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 라인을 좀 가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 그림이 올려져 있는 건 배경 화면이 있고 그 위에 레이어 1이라는 사진을 올린 거고요. 그 위에 레이어 2라는 사진을 폭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레이어 2에서 일부분을 가려야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겠죠. 그래서 레이어 2번, 즉 맨 마지막에 가져온 이 레이어 2번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줄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스패널에 하나, 둘,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에 보시면은 네모나고 요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죠. 사각형에 동그랗게 뚫린 것 같은 버튼. 하나, 둘, 세 번째.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일단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요. 레이어 스패널에 이렇게 마스크 영역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스크 영역인데요. 지금 보면 색깔이 무슨 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네, 흰색이죠. 아까 마스크에선 흰색이 보이는 영역이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림에선 가려진 게 없이 다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자, 현재 이 레이어의 마스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를 가릴 거니까 그레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색깔은 반드시 까만색의 흰색으로 할게요. 여기 세 번째 게 어쨌든 검정색의 흰색이거든요. 이 세 번째 걸 눌러주세요. 그라디언트는 선형 그라디언트로 설정하는 걸로 하고 여기 요 선 있죠? 이 라인을 가릴 거니까 요 선에서부터 보이게끔 하고 싶은 영역까지를 마우스로 끌어서 놔주시면 요 사이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려집니다. 어느 위치에서 끌으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니까요.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어서 완성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다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으시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설정이 됩니다. 자, 현재 여기 마스크 영역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마우스를 누르기 시작했던 부분, 이 부분은 살짝 까만색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마스크에선 까만색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뗀 이만큼의 영역 부분에서는 흰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줬으니까 이 사이 영역은 회색으로, 즉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선택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갈대로 할까요? 네, 갈대를 하죠. 갈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갈대. 가져오셨어요? 자, 인터넷을 잠깐 열겠습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 기준에서 열 건데 엣지든 크롬이든 상관은 없어요. 네이버에다가 노을이라고 쳐볼까요? 노을. 노을 치니까 증권 정보가 뜨네.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저 통합 검색이 뭐냐면요. 노을이라고 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을이라는 아마 주식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그게 뜬 거예요. 그런 주식도 있구나.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림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좀 이쁘게 보이는 노을 사진을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잠시 이미지 복사할게요. 어차피 저장해 놓고 계속 쓸 건 아니라서 이미지 복사를 잠시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인터넷 창은 닫으셔도 돼요. 이 배경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자, 지금 가져온 그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를 컨트롤 T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그리고 얘를 이렇게 끝에 맞추시고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대충 이 그림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좀 늘려주세요. 그러고 엔터 칠게요. 지금 여기 배경이 있는데 갈대밭이 지금 잘렸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레이어로 덮어져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레이어에 지금 레이어 1로 가져온 이 레이어의 하단 부분을 가려준다면 좀 더 부드럽게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배우셨던 레이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예요. 눌러보시면 흰색 영역에 레이어 마스크가 생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반드시 까만색의 흰색으로, 이번엔 아래 부분을 가릴 거죠. 아래 부분에서 위쪽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아래가 꼭 여기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가리고 싶은 영역만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이게 할지 이렇게 끌어주시면 그 사이가 흐리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 있었던 부분은 흐리게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부드럽게 이런 노을 모양을 깔아줄 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 효과를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들게 적용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왜 했는데 아까 다른 자, 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갈대 부분이 좀 저는 어색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브러쉬가 있어요. 포토샵의 이 브러쉬에서 색깔은 까만색으로, 그리고 약간 페더가 있는 부드러운 브러쉬로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은 지금 스펀지가 선택됐네. 브러쉬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그 문지르는 만큼이 다시 이렇게 복원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복원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림이 다시 이렇게 보여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는 브러쉬를 지금처럼 불투명도를 100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연하게 해가지고 설정하시면 연하게의 일부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모양을 꾸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상위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보이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흰색 브러쉬는 가리는 거니까 가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흰색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예쁜 어떤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맞춰주시면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에서 우리가 색깔을 정할 때도
까만색은 마스크 영역에선 가려지는 부분. 그죠? 여기 가려지는 부분. 그리고 흰색은 마스크 영역에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불투명도를 낮춰놔서 안 보였네요. 그죠? 자, 만약에 제가 까만색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문지르니까 밑에 있는 배경이 보이고 위에 레이어는 가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브러쉬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부를 가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도형 안에다가 사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 안에다가 사진을 넣을 때 이용하는 게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일부만 화면에 보이고 싶을 때 이러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랑 겹쳐지는 부분만 화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 새 창을 좀 열게요. 새로 만들기. 폭은 그냥 1000에 1000으로 할까요? 1000에 높이도 1000픽셀 하고 제작.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아무 모양이나 좀 까만색 영역이 많은 걸로요. 선택해서 그려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전구로 해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끌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색깔도 혹시 바꾸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꾸시면 돼요. 도형에서 내가 색깔을 쉽게 바꿀 때는요. 물론 도형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색깔을 바꿔도 되지만 다른 툴을 선택해 놓았을 때 도형을 쉽게 색깔을 바꾸려면 여기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썸네일 있죠? 이 모양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시면 굉장히 쉽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색깔은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 그냥 까만색을 주셔도 되고 그냥 취향에 맞게 마음에 드는 색깔 주세요. 자, 색깔도 그냥 기왕에 바꿔본 거고 색깔은 지금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마음에 드시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초콜릿을 뜯어서 이동 툴로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초콜릿이 그림 안쪽으로 들어왔죠. 얘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도형을 덮게끔 좀 크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일단 하얀색 배경 위에 어떤 도형으로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레이어가 이렇게 덮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때 레이어랑 모양 1 사이에 요 경계선에서 Alt를 누르시고 계시면 커서의 모양이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레이어 마스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풀고자 할 때도 Alt 누르시면서 이 경계선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풀려지는 거예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밑에 있는 모양에 이 그림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레이어까지 와서 Alt 누르고 클릭하기가 불편하다 하면은 단축키는 Ctrl Alt G를 누르시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돼요. 그럼 밑에 있는 도형 안으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풀을 때도 레이어 1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Ctrl Alt G를 누르면 레이어 마스크를 쉽게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 놓은 상태로 잘 됐는지 제가 한 번씩 보고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모양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 전에 만든 요 모양. 우리가 요 모양에다가 지금 그림을 넣는데요. 조금 더 눈에 띄게 이 모양에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또는 그림자를 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레이어 스타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요 모양에서 옆에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져요. 따닥. 자, 레이어 스타일이 나왔을 때 테두리를 줄 거면 획을 누르시고 크기는 적당하게 주시고 색상은 원하시는 색깔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도형에다가 테두리를 만들어 넣는 것도 가능하네요. 자, 창을 다시 닫아주시고요. 저장 안 할 거니까 아니요. 열기 누르셔서요. 이번엔 새 창을 하나 열고 가져올게요. 자,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주세요. 자, 새로 만들 폭은요. 860으로 할까요? 860. 높이는 한번 1500 정도 줄게요. 보통 860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 너비예요. 그리고 높이 1500은 제가 임의로 줬는데 보통 한 2000 픽셀 안쪽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제작을 누르면 이렇게 제작이 돼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진은 실제 크기가 엄청 큽니다. 자, 사진을 하나를 가져와서 집어넣는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파일에서 열기,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피즈라고 되어 있는 이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열기 누를게요. 실제 이 사진의 크기는 지금 25% 정도 축소가 된 사진의 크기고요. 이 사진은 마우스로 끌어서 떼어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사진 하나가 화면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이 작게 보이는 상태가 25%로 축소가 된 상태고요. 실제 사진을 100% 크기로 보려면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따닥. 아이고. 여기는 이제 상세 페이지 부분에서 제가 따닥해서 그렇고 다시 여기에 지금 콩 있는 부분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원래 크기로 보자면 원래 크기가 이렇게 큰 사진인 거예요. 이동 슬록. 원래 레이어가 이렇게 큰 사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가져왔을 때 엄청 크게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사진을 우리가 컨트롤 T를 해서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쉬프트를 누르면서 조절을 해도 한참 걸려서 이제 모양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힘든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자체를 줄여서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파일에서 열기, 제가 다시 완두콩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셨을 때 이미지에 이미지 크기라는 데로 가셔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크기가 폭이 2000 픽셀, 높이가 1900 픽셀이었대요. 해상도는 300 픽셀 per 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가져올 때 860 픽셀로 맞추면 이 부분에 의해서 높이도 같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맞췄다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졌을 테고요. 이때 마우스로 끌고 오면은 사이즈가 딱 맞게 가져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찍은 사진은 편집된 사진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랑은 달리 꽤 크거든요. 그 큰 사진을 줄이는 기능이 바로 이미지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보통 상세 페이지는 글을 넣고 그림 넣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죠. 근데 막상 이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가 짧은 거예요. 밑에 내용을 더 적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조절하는 건 원래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기능이 좋다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르기 도구로도 늘릴 수가 있어요. 캔버스 사이즈로 일일이 조절하는 것보다 자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게 좀 낫기 때문에 전 자르기 도구로 대체해서 얘기할게요. 자르기 도구를 누르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표식이 생겨요. 일단 배경은 흰색으로 놓으시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표식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뜨죠. 이때 늘리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그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내가 상세 페이지를 더 길게 늘려서 내용을 좀 덜 적었다 하면은 더 적을 수 있게 늘려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릴 때 주의할 점은 일단은 배경색 있죠. 포토샵의 이 배경 색깔이 이 지금 자르기 툴로 늘릴 때 이 늘려지는 부분의 색깔로 채워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배경 색깔을 일부러 분홍색을 줘볼게요. 자, 제가 배경을 분홍 색깔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크롭 툴을 골라서 늘려본다라고 한다면 이 늘려지는 부분이 이렇게 내가 골라놓았던 이 분홍 색깔로 늘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기 싫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리실 때는 일단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꿔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크롭 툴을 누르시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늘려서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조절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반대 상황인데 내가 만들다 보니까 칸이 남아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크롭 툴을 누르시고요. 이 남는 만큼을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익혀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창 다 닫을 거고요. 새로 만들기. 폭은 860에 높이는 1500으로 할게요. 그러고 제작. 자, 여기다가 글씨를 좀 적죠. 타입 툴로 위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글씨체 마음에 드는 글씨체 고르시고요. 그 다음 글씨 크기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을 여기 몇 개 이제 갖다가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하려는 게 사진을 도형 안에다 넣으려는 클리핑 마스크 연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클리핑 마스크 연습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적힐 거고 글씨 색깔은 마음에 드는 만약 클리핑 마스크까지는 제가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클이라는 글씨 쪽으로 가보면 지금 가장자리에 요 네모 사각형 보이죠? 네모 사각형 보이죠? 요게 클자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네모 사각형이 안 보여요. 그쵸? 이게 뭐예요? 드래그해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 요거 예전에 배운 거예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예전 배운 거 좀 복합해서 연습해 보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까지 이렇게 선택하시고 색상을 바꿀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색상을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는 거죠. 저는 아까 파란색으로 안 됐으니까 파란색을 고를 거고, 색깔을 찍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음에 들면 확인 또는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일단 테두리를 줄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 연습의 빈 공간 또는 FX를 눌러서 획을 고르셔도 돼요. 저는 이번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하시고 획을 클릭. 요걸 이렇게 비켜보면은 이 정도 획으로 그려졌다라는 게 보이죠? 적당하게 크기는 마음에 드는 정도로 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흰색 바탕에 흰색으로 어차피 테두리를 준 거라 안 보이잖아요. 여기다 드롭 섀도우를 살짝 깔아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흰색 바탕에 그림자를 까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에다가 약간 꾸며서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리랑 스프레드 값을 조절해 가면서 마음에 드는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글씨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도형 툴에서 사각형 도구를 쓸 건데요. 너무 사각형이면 또 가장자리가 너무 뾰족하게 되면 안 이쁘니까 저는요, 제가 뭐 선호하는 거긴 하지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사진 넣을 만큼 크기. 뭐 난 이만큼 넣겠다면 이렇게 길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긴 사진의 경우는 이렇게 주시겠죠? 아까 보니까 세로 사진 가져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세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로 사진 가져오신 분은 이렇게 가로로 좀 길게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그냥 정사각형 정도로 가져오겠다면 정사각형으로 그리셔도 돼요. 어쨌든 사각형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좀 그려주세요. 뭐 조그맣게 그리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요거 반절 조금 넘게 한 이 정도로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색깔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떤 색이 채워져 있든 어차피 지금 제가 활용할 거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한다 했죠? 아까 전에 제가 전구 모양을 그릴 때 색깔은 상관없어요 라고 했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 또 까만색은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이번에는 하늘색 계열로 해볼게요. 색깔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가 지금 현재 10포인트로 굴려져 있는데요. 더 굴리고 싶다면 여기서 사이즈를 좀 더 굴려서 내가 어느 정도 둥글기를 줄 것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마음에 드는 정도로. 이제 이 도형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도형에 또 빈 공간 또는 여기 FX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 빈 공간 할게요.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획을 적당하게 흰색보단 조금 색깔을 회색 정도 줄까요? 좀 보이게 옅은 회색 정도로 해서 약간만 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한다 했죠 제가. 그래서 드롭 섀도우를 살짝만 깔게요. 너무 진하면 안 이쁘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약간만 보이게 이 정도만 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깔아놓은 상태예요. 보여드리자면 여기 도형 있죠? 이 도형을 Alt를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사진을 좀 겹쳐서 배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겹쳐서 배치하셔도 돼요. 또 Alt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T에서 또 내가 원하는 정도로 크기 조절하거나 회전하거나 해서 모양을 마음에 들게 맞춰주세요. 뭐 길게 하실 분은 길게 하셔도 되고. 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노트는 진짜 맘대로. 네, 저는 세 장을 삐뚤빼뚤하게 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를 복사해서 놓은 다음에 컨트롤 T에서 줄여서 이런 식으로 놓는 분도 있겠죠. 어떻게 놓든지는 진짜 본인 맘대로. 이번엔 이 도형을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도형. 그러면 해당 도형이 지금 어차피 이동툴 상태에 자동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하면 해당 도형이 선택이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그림을 넣으실 건데요. 파일에서 우리가 열기를 해서 집어넣어도 되지만 열기에서 넣으면은 사실 사이즈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은 포함 가져오기. 자, 저는 그냥 실전 포토샵 예제를 넣을 건데 여러분들은 가져오신 사진 있죠? 그거 넣으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가져와지는데 어떻게 가져와지냐면 내가 선택했던 도형의 바로 위에 사진이 가져와져요. 그럼 이렇게 배치를 해서 크기 조절은 적당하게만 좀만 조절해서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다 얘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G 클리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안에서 그림의 위치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림을 컨트롤 T에서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회전해 놔도 되고. 여기 두 번째 도형에다 넣을 거니까 두 번째 도형을 다시 클릭. 자, 이동 툴로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패널에 이렇게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이번에 케이크 해볼까요? 저는 가져오기 하고 끌어다가 크기 적당하게 조절해서 배치하시고 마음에 들면 엔터.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 얘를 넣을 거잖아요. 단축키 컨트롤 알트 G 하시면 클리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도형도 클릭.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조금 위로 당겨야겠네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를 가져오시고 내가 세 번째 채울 도형에 또 넣을 이미지를 선택을 하세요. 세 번째는 이거 넣을게요. 가져오기. 그래서 이게 포함 가져오기가 좋은 이유가 캔버스 사이즈에 얼추 맞춰져서 가져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조절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 컨트롤 알트 G. 저 여기 뭐 빼먹었죠? 다시 지울게요.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하셨을 때 그 도형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도형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그림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하고 크기 조절한 다음에 엔터 컨트롤 알트 G 해서 클리핑을 시키는 겁니다. 네. 사실 얘네가 이제 레이어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레이어를 하나 선택해 놓을게요. 제일 위에 거. 여기 제일 위에 거. 그러고 타입 툴로 내가 설명 달 부분을 클릭해서 적으면 돼요. 뭐 완두콩. 글씨는 여기서 사이즈 조절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하셔도 돼요. 근데 완두콩을 적었는데 적긴 적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 fx 또 만들어서 획을 넣을 거예요. 가장자리서 따닥
해서 획을 누르면 획을 흰색으로, 그리고 크기는 적당하게 이렇게 글씨가 보이게 설정하시면 되죠. 뭐 드롭 섀도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Alt 눌러서 끌어서 복사해서 놓으면은, 아이고, Alt 눌러서 끌어서 복사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설명을 다 달 수도 있고, 설명 이제 여기 가장자리 가서 바꾸면 되죠. 컵케이크인데 요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다음 얘는 야채 모음, 채소 모음 해서 얘도 조금 옮겨 놓고. 자, 요렇게 그럼 배치해서 설명 한 번씩 달아보세요. 뭐 긴 설명은 이 밑에다 이제 클릭해서 적어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으셔도 상관없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닫을게요. 저장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다 저장할 거면 바탕화면으로 놓고, 제목은 뭐 클리핑 마스크 연습이었다가 요렇게 저장하시고, 그 다음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고 파일 형식을 JPG로 해서 한 번 더 저장하시면 돼요. JPG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고, PSD는 여기 레이어들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수정하실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건 이제 클리핑 마스크 연습이라고 나중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걸 또 수정해야 될 때,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 연습이라고 만들어 놨던 PSD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선택하고 딜리트, 그러고 다른 사진으로 포함 가져오기를 해서 가져오시면은,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진만 갈아 낄 수가 있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 다음에 글씨도 또 여기다가 완두콩이 아니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들면, 일단 모양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진들만 살짝 바꿔서 새로운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게 깔끔하게 상세 페이지를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요 정도만 하더라도요, 너무 복잡한 상세 페이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창 일단 닫을게요. 아니요, 저장 안 할 거고. 자, 이번에 가져올 거는요,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크기 조절하여 배치하기 라는 부분인데요. 스니커즈 예제를 가져올게요. 자, 열기 누르시고 실전 포토샵에서 스니커즈를 열어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자면 양쪽에 운동화를 이렇게 놨더니 시선이 분산돼서 어느 한쪽에 좀 내가 만약에 한쪽에 신경을 쓰겠다, 이게 좀 되지가 않네요. 그쵸? 그래서 한쪽에만 일단 시선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요 신발을 좀 사이즈를 줄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만들 거예요. 일단 색깔이 배경색이 흰색인지 보시고 여기 분홍색 슈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조절하고 뒤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두시면은 뒤에 이렇게 운동화가 배치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원래 멀리 있는 피사체는 우리가 잘 볼 때 또렷하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에서 여기 보시면은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반경을 약간만 이렇게 흐리게 맞춰주시면요. 선택 해제해 볼게요. 컨트롤 D.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이 더 진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눈이 더 가고요. 얘는 이제 뒤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창 이제 닫고요. 이번에는
다시 열기 누르시고 야간 놀이공원을 가져올게요. 보시면 사진이 밤에 찍었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어두운 사진을 보정하고자 할 때는 이미지에서 편집에서 잠깐만요. 이미지에서 조정, 명도 대비, 레벨, 곡선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레벨하고 곡선인데 일단 명도 대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명도 대비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명도 값과 대비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명도가 밝기고요. 대비가 서로 이제 대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밝기 대비를 조절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훨씬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요. 이미지의 조정에 레벨로 맞춰 볼게요. 자, 레벨에서는 여기 삼각형이 3개가 보여요. 이 흰색 삼각형은 밝은 영역, 중간에 있는 이 삼각형은 대비,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까만색 삼각형은 어둡기 정도예요. 그래서 밝기 대비 어둡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진 않았죠? 다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미지의 조정에 곡선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곡선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그래프를 당겨서 이렇게 곡선의 정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밝기 대비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곡선으로 맞추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레벨 값을 조절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맞추고자 할 때 곡선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미지의 조정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밝기 대비를 맞췄는데 뭔가가 조금 밋밋하다 라고 생각 들었을 때 이미지의 다시 조정의 곡선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마음에 들면 확인.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벨 값을 밝기 대비 맞출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맞출 때는 곡선을 그 뒤에 같이 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밝기 대비 직접 맞춰보시고 질문사항 받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면 이제 색상 보정하는 거 할 거예요. 자, 보정해 보셨죠? 그럼 얘는 이제 닫고 열기. 석탑 보정을 한번 열어보시면 좀 어두운 석탑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미지에 아까 조정해서 레벨 값, 곡선 값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정을 한번 해보세요. 사진이 어둡게 나왔었어도 내가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쓸만한 사진으로 보정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원래 원본하고 수정본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게 보정 기능. 자, 보정에서 레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끔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사진을 찍을 때요. 태양을 등지고 찍으면 아마 역광이라고 해서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 효과를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이미지에 보시면은 조정에 여기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이용해서 어두운 영역의 양을 어느 정도 하고 밝은 영역의 양을 어느 정도 해서 보이게 할지 그래서 맞춰주시면 역광을 받은 사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정 효과는 요 정도 일단 밝기 대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vmain이라는 예제를 열어와 주세요. 자, 일단 제가 선택한다면 제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걸로는 빠른 선택 도구가 있었죠? 영역을 안에다 끌어주시면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레몬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미지의 조정에 가보시면은 여기 색조 채도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색조와 채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색조를 조절하고 채도는 이제 순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채색으로 할 건지 이렇게 색깔을 채도를 조절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다른 색깔 레몬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확인. 다 됐으면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색깔 바꾸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건데 그거 말고 여기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죄송해요. 레몬이 있으면 레몬을 좀 더 맛깔나게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범위를 잡고 이미지에 조정해서 색상 균형을 골라보겠습니다. 색상 균형을 골라주시고요. 여기서 색상을 약간 붉게 만들겠다. 그러면 약간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은 색상이 수정이 돼요. 마젠타로 가져가면은 조금 더 붉어지죠? 녹색으로 가져가면 녹색으로 가져가면 빨간기가 줄어드는 것도 보이네요. 노랑으로 가져가면 좀 더 노란색이 진해지겠죠? 자, 이렇게 원래 색상을 거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색상 안에서 약간 붉은기, 노란기 이런 것만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맛깔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컨트롤 D에서 해제해 볼게요. 자, 이게 원본 색상이고요. 지금 보면 약간 제가 좀 과하게 주긴 했지만 색상을 넣으면은 이렇게 그러면 약간 더 맛있어 보이는 레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지의 조정에 아까 요 색조 채도랑 색상 균형을 보셨는데요. 색조 채도는 아예 색깔을 딴 색깔로 바꿔버릴 때 활용을 한다면 색상 균형이라는 건 그 부분의 색깔을 본래 색깔에서 조금 더 색깔을 수정을 해서 색상을 좀 보정할 때 그때 색상 균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인터넷에 가셔서요. 여기다가 스쿠버 다이빙 한번 찾아볼까요? 이미지로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색상이 보시면은 바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좀 푸르딩딩하게 이쁘게 나왔는데 어떤 건 보면은 거의 녹조 낀 것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얘를 만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하신 후에 포토샵으로 와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그냥 여기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복사한 사이즈가 가져와졌을 거예요. 그냥 제작을 눌러주세요. 그런 후에 컨트롤 V로 붙여보시면 이렇게 다이빙 사진이 가져와졌거든요. 근데 얘가 색깔이 지금 이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미지의 조정에 가서 아까 이용했던 색상 균형으로 푸른색을 좀 더 살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좀 더 살게 되고 내가 마젠타 쪽을 당기면 이렇게 좀 더 보라색이 되죠. 자, 녹청 쪽으로 가면 약간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바다색을 살짝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고 확인해 보면 원본하고 볼게요. 얘가 이제 원본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색상 균형으로 보정한 색깔인데 훨씬 색깔이 바다색이 푸르딩딩하게 퍼렇게 좀 더 맑아 보이게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색상의 톤을 보정을 하실 때 그럴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우리가 찍을 때 보면요. 약간 전구의 색깔에 따라서 제품이 촬영했을 때 색감이 조금 다르게 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던 색은 이런 색인데 막상 촬영해 보면 색깔이 약간 검붉게 나온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색상으로 좀 나왔을 때 보통은 이제 주변에 이제 촬영 빛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색상을 좀 보정해 주시면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확한 색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용할 때 쓰게 됩니다. 자, 어렵진 않죠? 한번 보정해 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그 다음 예제 사진 하나 열게요. 스펀지 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의 조정에 가셔서 흑백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흑백이 돼요. 근데 흑백도 흑백 나름이잖아요. 약간 우리 색감을 넣어서 만들고자 한다. 또는 흑백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은 색상을 빼겠다, 좀 더하겠다, 좀 진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넣을 때는 색조를 누르시면은 약간 이렇게 모노톤 계열의 색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색조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약간 필터처럼 살짝 이렇게 색감을 넣어서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흑백도 되고 흑백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흑백은 원래 우리가 이 채도 감소를 눌러도 흑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좀 더 보정을 내가 해서 흑백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미지의 조정에서 흑백을 눌러서 여기서 계열에 따라서 조금 색깔을 더 밝게 하거나 색깔을 빼거나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포인트만 색깔을 주는 거 이거를 보여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델만 색깔을 원래 색깔대로 놓고 싶고 나머지 배경을 흑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좀 따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모델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볼게요. 원래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따려면 이제 펜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쓰면은 더 깔끔하게 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배우고 일단 이렇게. 자, 여기가 좀 애매하게 됐죠. 그럼 선택 빼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도. 여기 우둘투둘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이 영역을 이렇게 이런 다시 저 컨트롤 Z 선택력 더하기로 여기 영역이 좀 덜 잡힌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되죠. 여기도 지금 뺄 거니까 선택 영역 빼기로 빼주면 되겠네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모델을 제가 잡은 부분을 저는 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도 괜찮지만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는 레이어 비어 카피라 해서 선택 영역을 복사하는 건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이게 또 컬러가 아니라 그걸로 바꿔놨다 보니까 제가 위치를 찾기가 좀 힘든데, 잠깐만요. 네, 요게 지금 제자리에 붙여넣기라고 하나 있죠. 씨. 이거는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게 기능이 있는데 전 단축키로 쓰다 보니까. 자, 컨트롤 J 그냥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가 됐어요. 화면은 바뀐 점은 없는데요. 요 레이어 1을 보시면은 내가 아까 선택한 영역만 이렇게 레이어 1로 따로 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배경을 선택해 놓고 이미지의 조정, 아까처럼 흑백을 줘볼게요. 그러면 모델은 원래 그대로 있고 이렇게 배경만 흑백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레이어를 따로 안 만들고 할 때는 이런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에서 조정 흑백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쵸? 그래서 레이어를 네. 모델이 네. 잠시 스펀지 원래 예제로 다시 제가 제일 앞에 걸 눌러서 돌아왔고 이미지 조정에서 포토 필터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흑백이라기보단 필터 효과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감만 약간 다른 색깔을 넣어서 우리가 만들 때 있죠? 그런 필터 효과를 넣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골라서 해당 색상이 들어가게 넣을 수도 있고요. 보면은 제가 푸른색을 고르고 농도를 좀 진하게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 색감이 전체적으로 좀 푸르딩딩해졌죠. 그쵸? 이런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색감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농도는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흑백은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아까처럼 난색 계열의 필터를 넣으면은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나고요. 아니면 한색 계열, 그러니까 차가운 계열의 필터를 넣으면은 약간 차가운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필터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쓰실 거가 선택 색상, 요거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경복궁 예제를 하나 가져와 볼까요? 사진을 보니까 하늘색이 좀 색감이 안 이뻐요. 그쵸? 그래서 하늘색만 조금 더 푸르딩딩한 색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미지의 조정, 선택 색상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상을 녹색, 요 파란색 계열에 나는 녹청을 좀 넣겠다. 또는 마젠타 색깔을 좀 넣겠다. 이렇게 해주면 푸른색 계열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색은 뭐 빼겠다라든지. 확인해보면 원래 원본하고 비교해볼게요. 얘가 원래 원본 색깔인데 선택 색상이 이렇게 조금 더 푸르러진 거 확인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 보정이 가능합니다. 마젠타 색깔이 이런 색깔이 마젠타 색깔이에요. 대충 핑크색 계열의 색깔 있죠. 요 정도 색깔, 요런 색깔. 이게 이제 마젠타라고 해요. 시안색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건 이제 푸른색 계열. 근데 보시면 완전히 파랑은 아니고 약간은 하늘색 계열의 푸른색 계열이죠. 이게 시안색이에요. 옐로우는 아시니까.
네, 여길 볼 걸 그랬다. 얘가 이제 마젠타 색깔, 얘가 시안 색깔, 얘가 옐로우 색깔. 이게 색상의 삼원색이에요. 그런데 이 삼원색을 우리가 색상을 섞으면은 마젠타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빨강색이 나오거든요. 물감을 섞는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마젠타 색깔과 그리고 푸르딩딩한 이 시안 색깔을 섞으면은 보라색, 즉 약간은 청색 계열의 보라색이 나와요.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섞게 되면은 까만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감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까망이 이론적으로는 까만색이 나오는데 사실 까만색이 좀 지저분한 어떤 무슨 좀 까만색도 아니고 검은티티한 이상한 색깔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잉크를 쓸 때 우리 프린터 잉크에 보면은 K라고 해서 흑백 잉크를 하나 더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또 보시면 얘네 이제 색상의 삼원색을 다 섞었을 때 여기 2차 색들은요. RGB예요. 레드, 그린, 블루.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통 색 이제 그래픽 쪽에서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빛의 삼원색이 만약에 겹쳐졌을 때는 얘가 이제 빛의 삼원색이거든요.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빛의 삼원색 아니에요. 여기 이제 빛의 삼원색인데 빨간색과 녹색이 섞이면은 노란색이 나와요. 이건 이제 빛이니까 빛은 더해지면 더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마젠타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파란색과 녹색이 섞이면 시안색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빛의 삼원색이 만약에 겹쳐지면 2차원적인 색깔은 이제 색감의 삼원색이 나오게 되고 색감의 삼원색이 겹쳐졌을 땐 2차원색은 빛의 삼원색이 색깔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빛의 삼원색이 모두 다 더해지게 되면 제일 밝은 빛은 흰색이죠. 예. 그리고 색감의 삼원색이 겹쳐지게 되면 색을 아무리 섞으면은 까만색 계열이 된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이너들이 싫어하는 색깔이 뭐냐고 나온 게 있네. 시안색을 왜 싫어할까요? 참. 시안. 에이. 아우 썰렁해.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오늘 쭉 다뤄보았고요. 약속대로 오늘도 1시 50분에 끝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 정리를 좀 하고 한 8분 정도 그러면은 연습하실 시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연습해 보시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간단한 상세 페이지랑 대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는 예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다음 시간에 한번 완성해 보면 오늘 썼던 이런 기능들 클리핑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복습도 되고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제 비누 이미지를 가지고 수제 비누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